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뇌인지과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이인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뇌 학습에 대해서 이제 세포 수준을 좀 벗어나서 더 시스템 수준에서, 그러니까 좀 거시적인 뇌의 작동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제 뇌에 어떤 영역이 있나요 하면은 의학 교과서를 봐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이 보는 일반 교양 서적을 봐도 그렇고 뇌를 이렇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를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그렇게 행정구역처럼 나눠 놓은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게 도움이 될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 사람들은 강원도에 절대 안 가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에 절대 안 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의 이동이 하루에도 굉장히 빈번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냥 행정구역상으로 편의상 그렇게 나누는 것이죠. 뇌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일들은 서로 굉장히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뇌 전체가 코디네이트 돼야 되는, 조화롭게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행정구역과 같은 뇌의 영역을 알고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뇌의 기능을 이해하는 데는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영역별로 기능을 할당하기보다는 뇌 전체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학습의 원리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어디에 있죠? 두개골 안에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 여러분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개골 안은 깜깜해요. 그러다가 뇌 척수액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로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뇌세포는 답답합니다. 그런데 뇌세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뇌는 그냥 우리의 눈, 코, 귀, 입, 이 피부 이런 감각기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우리 감각기관은 다시 강조하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는 지치기도 하고 순간순간 좀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로 들어오는 이 신호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이라도 반복 학습의 기회를 주지만 인간의 뇌는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하고 이럴 기회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원타임 학습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사람을 한 번 보고 인사했으면 기억을 해야지. 한 번 보는 걸 부족한데 저는 한 수백만 번 만나야 그 사람을 기억하는데요.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나 동물의 학습은 그냥 원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정보나 이런 것들이 뇌로 한 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람, 그 대상, 그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돼. 엉성하게나마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모델, 커그니티브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모델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모델하우스 가보시죠? 모델하우스를 왜 가봅니까? 모델하우스 가면은 이게 내가 살 집하고 똑같대. 그러니까 가서 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죠? 근데 그거는 가짜죠.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살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여기 주방이 너무 작은 것 같다. 좀 주방에다가 가구를 넣을 때 그런 거 고려해야 되겠다. 모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것저것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정보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게 뇌의 지상 최대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잠깐 보고 없어지는 거, 그걸 보고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세상에서 잠깐씩 본 거, 잠깐씩 상호작용한 걸 가지고 이 세상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 모델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뇌는 그 모델을 가지고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뇌의 큰 그 작용을 두 가지 그 모드로 설명하라면 바깥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는 과정.
그게 정보 처리가 굉장히 인텐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눈, 코, 입, 귀, 혀 이런 걸로 들어오는 이건 맛있는 거구나, 맛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에 하나하나 뇌는 주의를 보내면 그게 이제 접수가 됩니다. 모델을 만들려면 감각기관으로 뭐든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주의를 보내지 않으면 뇌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대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가보시면은 딱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면 그 밑에 있는 사람만 보이고 옆에도 많이 서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뇌의 작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 주무실 때 귀로 계속 소리가 들어옵니다, 사실. 귀에 있는 세포도 반응하고.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는데 너무 시끄러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왜냐하면 주의 기제가 꺼져버리긴. 그래서 뇌 기전 중에, 학습 기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지 기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스포트라이트가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걔가 비추는 것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데요. 착각이에요. 스포트라이트가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뇌에는 여러 개의 스포트라이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바깥 세상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잠깐씩 바깥 세상과 단절될 때가 있는데 뭐 멍하게 있을 때라든지 잘 때라든지 이럴 때 빨리 안에서 이거 몇 개 수집 못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모델을 만들자. 내가 본 게 뭐 개라는 거였다는데 개는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학습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학이라는 거는 이 과정을 말합니다. 바깥 세상 것이 들어오는 과정. 그리고 모델이 형성된 과정이 학이에요. 근데 습은 익힐 습 그러잖아요. 한자로. 습은 영어로 practice라면 practice가 뭐죠? 실제로 해보라는 거예요. 3살짜리 애가 개라는 동물에 대한 모델을 처음 형성했으면 또 개를 보면은 자기가 그 모델이 딱 매치가 되면 멍멍이 막 이러면 가가지고 멍멍이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멍멍이가 아니고 뭐 고양이였다. 큰 고양이였다. 그 자기가 막 쓰다듬었더니 고양이가 막 싫어하고 도망갔다. 그러면 막 울죠? 모델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맞지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봤다는 거예요, 뭔가를. 자기가 그 모델을 적용하려고 해봤다는 그게 습입니다, 습. 그래서 학습이라는 거는 자기가 받아들인 거를 실제로 환경에 있는 거에 써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학습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쫙 지식을 흡수하고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끝난다. 그러면 학만 되는 거예요, 학. 계속 학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뇌는 습을 해야, 즉 자기가 선택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의사결정 해보고 시행착오, 트라이얼이라는 게 해보는 거죠. 에러. 그 다음에 그거로 에러가 나면 안 맞으면 모델을 수정해요. 그 다음에 또 트라이 해보고 에러가 나면 수정하고. 그래서 시행을 하고 착오를 겪는 게 뇌의 학습의 기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에서 틀리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틀리게 내비둬야 돼요. 틀리게 놔둬야 뇌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오래 갑니다. 틀리지 않게 자꾸 유도하는 것은 뇌의 학습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자연스러운 학습이고 어쨌든 이 과정을 거쳐서 모델이 점점 정교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학습의 기전입니다. 이런 식의 학습 모델을 가지고 뇌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는데 그 학습 모델이 하나로만 적용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에서 이 학습 원리를 적용하는 2가지 큰 시스템이 발달했거든요, 뇌에. 그 큰 시스템이 바로 서술적 기억 시스템 혹은 서술적 학습 시스템. 영어로는 Declarative Memory System, Declarative Learning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 거대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상반되는 절차적 학습 시스템 혹은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Procedural Learning System. 이 2 시스템은 즉 서술적 학습 시스템과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작동 원리가 상당히 틀려요. 근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양분된 이유는 이 세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잘 보시면 오늘 자기가 한 일 혹은 해야 될 일 중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 먹을 때 숟가락질하는 법, 젓가락질하는 법 이거 다 배운 건데 오늘은 숟가락질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내일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모레는 왼손으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이 벌어지는 일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세상, 즉 변하지 않는 세상, 내가 학습한 것을 그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세상,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뭔가가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된 것인데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아, 오늘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하지 않았는데 혹은 예상치 못한 일이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게 이 세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진화적으로 이거는 완전히 다른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뇌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해마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이 안 되는 오늘만 갑자기 벌어진 일 같으면 새로운 것이면 해마 시스템이 일단 달려듭니다. 그래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런데 이제 내일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해마 시스템이 이게 근데 매일 이럴 건가 본데? 그러면 이제 절차적 기억 시스템이 점점 그럼 내가 할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이 경험했을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자전거 타는 걸 이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이게 자전거가 이렇게 막 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타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타기 어렵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가 뒤에서 잡아주면서 이게 발을 이렇게 구르면서 이쪽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핸들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체가 그런 룰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우리 뇌의 이제 기저핵을 비롯해서 선조체라든지 그다음에 소뇌라든지 일련의 시스템이 다 같이 동원돼서 그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외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너의 근육을 A, B, C, D, E, F, G 이 순서로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오늘은 A, B, C까지만 순서를 외우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다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내일 또 하면은 A, B, C는 그대로 응고화가 돼서 있고 A, B, C, D, E까지 내일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많은 날을 통해서 반복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 반복을 통해서 그 체인이 완성이 되면 절차적 학습 시스템의 특징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걸리더라도 옛날 일을 기억은 못할지언정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가 자전거는 탈 수가 있습니다. 그 학습은 왜 살아있는 걸까요? 담당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일단 학습하면은 의식이 필요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굴러간다. 그래서 의식이 전혀 필요 없어요. 자전거 탈 때 얼마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막 의식하면서 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오랫동안 운전을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운전하면서 막 딴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비행기의 오토파일럿 같아가지고 조종사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의식이 개입하면 그 퍼포먼스를 망칩니다. 올림픽이라는 게 절차적 기억의 향연이죠, 사실. 김연아 선수나 양궁 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잘해야 돼 계속 의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못하게 됩니다. 수험생한테 가가지고 부모가 뭐 괜찮아 그냥 뭐 너 어디 대학 안 가도 되니까 뭐 편안하게 해. 그게 의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연습을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퍼포먼스를 하라고 무대에 딱 올리면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적 학습 시스템은 무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훈련을 엄청나게 합니다. 절차적 학습 시스템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하면 그중에 80%는 무의식적으로 풀 정도로 많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전거를 그렇게 타는 법을 아는 것은 절차적 기억이지만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시면 그때 우리 아버지가 되게 바쁘신데 막 그 일요일 날 자전거 가르쳐 주신다고 막 하다가 막 같이 넘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서술적 기억입니다. 서술적 학습 시스템과 즉 서술적 기억과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 하는 절차적 기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서술이라고 하면 declare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declarative memory system이라고 하는데 말로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옥수수를 쪄먹어 본 기억이 있다 라고 말로 하면
이것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기억의 콘텐츠에 접근해서 할머니와 옥수수를 먹었던 그날 그 장소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말로 하는 겁니다. 즉 자기의 머릿속에서 의식적인 타임 트래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서술적 기억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어떤 기억 장면, 학습 장면이 벌어질 때 서술적 기억 시스템은 그 일화, 에피소드를 기억해요. 반대로 절차적 기억은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는 기억이나 스키 타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말로 합니까? 서술적 기억과 달리 절차적 기억은 자기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고 학습이 됐다는 걸 보여줘봐. 이 보여줘야 됩니다. 몸으로. 그래서 절차적 기억이라는 것은 자기가 퍼포먼스를 해야만 남에게 자기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기억 시스템과 서술적 기억 시스템은 같은 학습을 하더라도 기억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거대한 두 가지 원리를 가진 학습 시스템이 대부분은 경쟁적으로, 하지만 어떨 때는 협업을 해서 다루고 있다. 어떤 학습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앞에 놓인 학습의 종류가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주로 쓰여야 하는 종류인지,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 주로 관여해야 되는 것인지에 따라서 절차적 학습 시스템이 관여해야 되는 시스템이면, 학습이면 반복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하지만 무엇을 동원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의 집중. 주의 집중이 된 반복이 필요해요. 서술적 학습 시스템이 관여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해마에 대한 강의를 할 때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반복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해마의 학습은. 또 다른 맥락을 학습하려는 그런 자세, 그런 맥락에 초점을 두는 그런 방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둘은 사실은 작동 원리가 상당히 틀려요. 근데 모든 학습, 그 과목들도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뇌 학습에 이런 원리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